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지난주부터 최근까지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최근 재개되면서 제47기계화 여단이 하루에만 3km 이상 깊게 치고 들어가며 순식간에 러시아군 2차 주방어선인 수로비킨 라인을 돌파하는 눈에 띄는 전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9월 26일 이후 전해진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바로 전날인 9월 25일 오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에서 다시 공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로보틴의 노보프로코피우카, 이첸코베, 슬로드카 발카를 이어주는 주 도로인 T-0408 도로 축선 방향 그리고 베르보브 정착촌 방향 이렇게 두 곳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들에 구축되어 있는 러시아군 주방어선 및 급조 진지들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엄청난 포격이 가해졌고 우크라이나군 기가 부대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압도적인 포병의 화력 지원과 드론 부대의 지원을 받으며 T-0408 도로 축선으로는 우크라이나군 제47기계화 여단, 제78 공종강습 연대가 투입되어 공세를 실시했고 베르보브 정착촌 축선으로는 제82 공종강습 연대를 비롯한 병력들이 공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T-0408 도로 축선으로 향했던 제47기계화 여단은 이날 하루에만 3km 이상의 거리를 진격하며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고 돌파구를 형성시켰는데요. 이번 공세에는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까지 가세했는데 이를 통해 이첸코베와 솔로드카 발카 사이 도로 인근에 있던 러시아군의 관측소를 정밀 타격해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관측시설을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부대들이 들이닥치자 T-0408 도로 축선을 방어하는 러시아군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축선에서는 러시아 예비군 제1441 차량화 소총연대와 제1430 차량화 소총연대, 제810 해군 육전 여단, 제70 차량화 소총연대가 배치되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방어해 왔으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이첸코베 지역에 풍선으로 만든 가짜 전차 표적, 즉 전차 디코이를 배치시켜 놓은 것이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실제 전차가 아니라 튜브처럼 올록볼록한 표면을 가진 풍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모두 알아본 뒤 그냥 지나쳐버렸고 인근에 숨어 활동 중이던 러시아군의 진짜 전차들을 찾아내어 포격을 유도해 파괴하는 전과를 거뒀는데요. 이미 제810 해군 육전 여단은 사실상 소멸된 상태이고 제1430 차량화 소총 연대나 제70 차량화 소총 연대 병력 역시 90일이 넘도록 병력 교대가 이뤄지거나 보충 병력을 받지 못해 너덜너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보브 방면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전과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의 BMP 장갑차가 베르보브 정착촌에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영상에서 진격 중인 BMP 장갑차 외에도 저 앞에 또 다른 우크라이나군 장갑차가 먼저 들어가 기동 중인 모습을 보면 적어도 소대급 이상의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부대가 베르보브에서 시가전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르보브 정착촌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제82 공중강습 연대 외에도 외곽 지역에 제46 공중기동 여단이 소탕전을 진행 중인데 수로비킨 라인이라 불리는 러시아군의 2차 주방어선을 돌파한 이후 점령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25일 이후부터 우크라이나군은 베르보브 정착촌 안으로 병력을 투입해 마을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러시아군 제237 공수연대, 제247 공수연대, 바스 예비군 대대 등과 격렬한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반격에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공세가 가해진 이첸코베, 소로드카 발카 이르는 지역들이 점령할 경우 러시아군을 높은 곳에서 훤히 보고 바로 포격할 수 있는 감제 고지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지형도로 보면 로보틴에서부터 노보프로코피우카 이르는 지역들이 모두 136m에서 140m 수준의 고지에 속하며 이첸코베 또한 144m 고지대에 속합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할 지점들은 더 이상 고지대가 아닌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지역들에서 지지부진한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오면서 러시아군과 싸워야만 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들을 점령할 경우 이후부터는 무리하게 역습을 가해오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더욱 일방적인 포격을 가해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쉽게 뚫려버린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군이 오레오브 축선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하겠다며 무리한 역습을 벌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드린 것처럼 러시아군은 최정예 부대인 공수군 전력을 예비대로 활용하지 않고 가마솥에 뚜껑을 닫는 것처럼 돌파구를 확장하며 퍼져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가둬버리고 섬멸하려 했지만 이 지역들의 북쪽에도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기계화 부대들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실패하고 병력만 잃고 말았는데요. 이러다 보니 러시아군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현재 러시아군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기계화 부대들이 해당 정착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항공기를 통한 근접 항공 지원과 다수의 장갑차 부대를 동원해 어떻게든 막으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10월이면 다시 우크라이나에 들이닥쳐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방해할 것이라던 라스푸티차는 자세히 알고 보면 동부전선에서나 큰 영향이 있지 남부전선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막상 러시아군의 강력한 공세 부대는 동부전선에 배치되고 있으니 오히려 라스푸티차로 인해 방해받는 쪽은 올해에도 러시아군 쪽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